안녕하세요. 담담한 통일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통일에 대한 구상을 이야기해보는 통일 담담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 회를 거듭할수록 아주 참신한 분들이 나오셔서 아주 알짜 같은 정보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 선전선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녀연구원, 정원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 MZ세대를 대표하는 최윤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제보를 주셨던 게 우리 윤서 씨가 있었던 그 지역이 접경 지역이었죠? 네, 접경 지역. 그래서 좀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것이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선언운동은 이제 당에서 하는 일이고, 이제 그 북한에서는 지역이나 도시 이렇게 각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배계층들의 삶이 가장 중요한 그런 중심이 되는, 조금 이제 외지로 갈수록 혹은 또 특히 접경 지역 쪽에 북쪽에 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문화가 큰 차이가 있고, 네. 또 중국과의 어떤 교류가 많기 때문에 생활이나 또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아싸인데 남한은 인싸가 될 조짐이 보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데 내가 요즘에 20대들이랑 얘기해 볼 때 느꼈던 감정? 그런 게 막 느껴졌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전선동에 대한 변화 같은 것들도 짚어봤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이 박사 논문에서 슬로건을 좀 짚어보셨다고 하셨어요. 뭐 천리마 운동, 고난의 흥분. 참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스케일이. 자, 김일성 체제, 김정일 체제, 김정은 체제로 시대가 바뀌면서 이 슬로건도 좀 변화가 있나요? 네, 슬로건에도 네. 사실 북한에서는 슬로건이 거의 한 번 나오면 그게 성공했다 하면 계속 꾸준히 이어지잖아요. 뭐 천리마가 한 번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천리마를 다시 꺼내들고 고난의 행군대처럼 살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은 동일하나 나오는 시점이 다시 등장하는 시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체 시기를 봤을 때 두드러지는 것은 이제 김정일 시기에 와서 그때 고난의 행군 때였잖아요. 체제가 극심한 어떤 위기에 있을 때 네. 굉장히 뭔가 극단적인 구호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자폭 영웅, 총폭탄이 되자, 뭐 이런 거나 뭐 가미가제예요? 아니면 수령의 결사옹이,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뭐 수령을 보위하자, 아니면 한 목숨 바쳐 싸우자, 뭐 이런 구호들이 많이 등장을 전쟁 때 했고요. 나오는 구호.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김정은 체제가 등장을 했을 때 제가 그때 9시 뉴스 앵커였는데 그때 북한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왜냐면 유학파잖아요. 스위스 유학파고 젊은 시대를 열 것이다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체제가 오히려 좀 위협을 느낄수록 할아버지 때로 돌아가는 듯한, 회귀하는 외모도 비슷하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윤서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물론 다 흘려들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슬로건이 있나요? 그 역전, 저희는 이제 통근차, 기차 이런 걸 타고 다니는데 역전마다 있던 구호인데, 뭐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 길다란 구호가 이제 역마다 있거든요. 네. 볼 때마다 참 억울하다 싶긴 했는데, 하얀 판에 이제 빨간 글씨를 꼭 쓰는 거여서 어디 가나 눈에 띄는데 되게 많아요. 뭐 길옆에도 있고 강옆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의문이었던 게, 아니 이렇게 상투적이고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보편적인데 이거를 누가 설득을 당하고 누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를 하나,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터뷰도 해보고 또 고민을 했었는데, 선전을 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은 정권의 성과가 부조리할수록 더 안 좋을수록 선전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경제 제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오히려 더 이제 지속적으로 선전선동은 끊임없이 계속 네, 비슷한 형태로 더 강화해서 더 많이. 근데 굉장히 잘 기억해 주시는 게 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을 사수하자.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네. 오래는 건지. 그건 어느 정보장 가도 다 있으니까. 다 있어요? 네, 굉장히 대표적인 구호예요. 그 구호가 김일성이 유일사상책에 수립할 때 68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김정일 시기가 오면서 김정일의 이름이, 김정은이 오면서 김정은의 이름이 이렇게 더해져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배를 북한의 이어서? 기본적인 구호입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부산역, 서울역, 역 이름을 보고 여기구나, 정거장이구나 하는데 여기는 슬로건이 걸려 있으면 여기구나. 네, 밤에 지나가다가 되게 길다란 구호판 있으면 집에 다 왔다 이러고 있고.
어때 반가움, 반갑기도 그래서 하고. 그냥 그 이정표 한국에서 뭐라고 해요? 표지판? 그거 있으면 여기다. 그냥 네. 자, 긴 슬로건 말고 짧은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 주민을 독려하는 거 말고도 뭐, 김일성 때는 주체, 그다음에 김정일 때는 선군 이런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용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김정은 체제에서는 딱 규정하는 슬로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 안 나죠? 딱 그냥 할아버지 따라하는 사람. 할아버지 따라하는 사람. 주체, 선군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모른대요. 진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윤서 씨가 워낙에 모르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혁명, 뭐 투쟁, 뭐 일심단결, 자력갱생, 뭐 강구분투 계속 했던 말들이잖아요. 네. 그런 게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김정일 시기의 성군이라고 한다면 김정은 시기는 인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인민? 네, 인민. 그래서 뭐 김정은이 이제 인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인민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이 선전선동에서도 굉장히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연이나 뭐 정치 행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손코라고 하죠. 표 들고 있잖아요. 거기서 예전에는 뭐 선군, 강성대국 이런 걸 들고 있었다면 지금은 인민중시, 뭐 인민생활 향상,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네. 북한에서 나오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이렇게 버스 있잖아요. 버스에서도 우리는 뭐 관광 사면은 뭐 모모 관광 이런 게 앞에 붙어 있는데 거기 북한에는 다 인민중시, 뭐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네. 그거를 보고 이거 우리 버스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는 거죠. 집권 초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인민에 대한 젊게 다가가는 그 자유로운 느낌을 강조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다 그런 거를 좀 어필하려고 했던 게 인민이란 키워드랑 통하지 않나 싶은데 김주애가 우표에 등장을 했더라고요. 아시죠? 네. 그렇죠. 사실 남한에서도요 우표에 등장할 정도 되면은 위인이어야 돼. 네. 그죠? 네. 뭔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야. 네. 김주애가 이 우표에 등장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표에 등장을 했고 또 김주애가 백두혈통이잖아요. 때문에 당연히 우상화는 시작이 되었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이제 김주애가 김정은의 어떤 정권을 물려받는 후계자로서의 우상화가 시작됐는지는 아직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뭘까요? 네. 보면은 그 작년에 그 화상 17형 처음 발사한 현장에 김주애가 이제 김정은과 함께 등장하면서 그 우표에서는 화성 17형을 발사한 거를 기념하면서 우표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하고 이제 김주애가 같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김주애가 그 정권을 물려받을 거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는 그것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보니까 김주애 등장 갖고 시각이 되게 많아요. 말씀하신 처럼 약간 정권의 마스코트 같은 역할이다.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얘기도 있고 김여정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리설지의 큰 그림이다.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전선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인정받은 북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사실 선전선동의 내용을 뭐 실제로 동의하거나 뭐 믿어서가 아니라 네. 그냥 그것을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뭔가 엘리트적인 네, 느낌? 엘리트적이고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다. 또 정권을 위해서 어떤 봉사하는 네. 그렇게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죠. 혹시 윤서 씨 친구 중에서 그런 쪽으로 진출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 어렸을 때 이제 가외로 이제 화술 같은 걸 배우거든요. 화술이나 성악 같은 걸 배워서 뭐 선전대 또는 뭐 선전부 방송원 이런 직업을 가는데 그게 어떤 존경심보다는 일단 외부에서 땀 흘려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직업이고 네. 거기서 이제 화술 배워서 방송원이 한국에서 보면 아나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나운서 분은 훨씬 높으셔야 되고요. 그 아래 그 좀 진행자 같은 느낌? 그래서 일단 뭐 깔끔한 직업 뭐 좀 편한 직업 이런 인식이 있어서 부모들이 자식 고생하지 말라고 그런 걸 시키거든요. 네. 그 만약에 우리 윤서 씨가 더 좋은 직업을 얻기는 어려웠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기회가 왔다면 본인도 했겠네요. 그쵸, 편한 직업이니까. 네. 아나운서분 너무 예쁘셔서 반했대요. 근데 그 뉴스 딱 시작하기 전에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먼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 59초에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분이 안녕하십니까 하면 또 오늘도 한마디 해봤다 이러면서 엄청 뭔가 이상형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그 북한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우리 같은 방송인보다는 선전선동의 의미에 가까운데 네, 그냥 그래도 그런 거 의미 다 빼고 그냥 의미들은? 예쁘니까.
자, 지금까지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회 동안 함께 보시니까 어땠어요? 사실 제가 뭔가 엄청 전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네. 검색하고 책 보고 이러고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재밌는 에피소드 좀 생각해보고 올 거예요. 우리 연구원님은 함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도 미리 좀 더 이렇게 뵙고 올 걸.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통일 담당.